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무라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엘러건트 유니버스 제3장 비틀림과 굴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그린은 이 책에서 우리에게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단계를 밟아 천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전 물리학은 케플러와 뉴턴에 의해 공식화된 인간 생명체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우주를 설명한 체계입니다. 하지만 맥스웰에 의해 전자기학이라는 세계가 열리게 되면서 빛의 속도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물리값이라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이로써 우주의 진면목은 인간의 직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고 실험으로부터 우주의 진면목을 밝히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수학 방정식이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이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라는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들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값은 달라지는데 이때의 물리법칙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각 관찰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점의 평등성이 바로 상대성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등속 운동만 하는 물리적 상황 안에 있지 않습니다.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상대성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속 운동하는 관찰자들 사이에서도 관점의 평등성이 성립한다고 이론화한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변하는 물리값이 중력에 의해 뒤틀리고 구부러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중력에 대한 고전 물리학 내용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고전 물리학의 대표 물리학자이자 중력 법칙을 수학 방정식화한 뉴턴이 설명하는 중력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브라이언 그린은 뉴턴을 물리학을 연구하는 수단으로 수학을 도입함으로써 과학 연구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소개합니다. 뉴턴은 만유, 즉 모든 만물은 다른 모든 만물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성의 운동에 관한 케플러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끝에 뉴턴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물질의 양과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바로 중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물체를 이루는 구성물질은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 등이며 이들이 모두 합쳐진 양은 질량이라는 개념으로 대치된다. 뉴턴의 중력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클수록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커지며 질량이 작아지면 중력도 작아진다. 또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은 커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력은 작아진다. 뉴턴은 이런 대략적인 서술에 만족하지 않고 두 개의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해냈다. 이 공식이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 공식입니다. 이 식으로 우리는 경험하는 세계를 잘 설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시간과 공간이 변하는 물리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뉴턴이 설명하는 중력을 진짜 우주에 존재하는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대전제에서부터 뉴턴의 중력 이론은 인간이 경험하는 좁은 세상에서만 가능한 제한된 설명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뉴턴의 논리를 따른다면 두 물체의 질량이나 거리를 변형시켰을 때 이들은 즉시로 변화를 감지하여 새로운 크기의 중력을 다시 행사할 때까지 아무런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뉴턴의 중력 이론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폭발했을 때 그로부터 9,300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지구는 그 즉시로 태양이 사라졌음을 느끼고 기존의 타원 궤도에서 벗어난 운동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태양의 부재 현상을 지구가 알아차리는데 아무런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태양에서 출발한 빛조차도 지구에 도달하려면 8분 이상이 걸리는데 태양이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그 즉시로 눈치챌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래도 무언가 대대적인 수정 작업이 필요한 것만 같다. 설명된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 단위로 공간이 멀어지면 이제 인간의 직관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본래의 중력 이론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을 밝혀낸 것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인 것입니다. 브라이언 그린은 뉴턴이 중력이 왜 작용하는가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다만 뉴턴의 중력 법칙은 인간이 일상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아인슈타인이 계승해서 중력이 작용하는 이유를 설명해냅니다. 앞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 각 이론의 차이는 등속 운동 상태의 관찰자와 가속 운동 상태의 관찰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등속 운동 상태일 때 외부의 비교 대상이 차단되어 있다면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가속 운동을 할 때는 그 순간 어떤 힘을 느끼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중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중력과 가속운동에 대한 힘의 작용은 같다는 등가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종합한 상대성 이론을 완성합니다. 모든 관찰자들은 자신의 운동 상태에 상관없이 자신은 완전하게 정지해 있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우주가 움직인다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 가속운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주변에 적절한 질량을 배치하여 가속운동의 효과를 중력에 의한 효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관찰자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중력은 방대한 우주에 펼쳐져 있는 힘이어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가속운동은 인간도 직접 느끼는 다룰 수 있는 현상입니다. 다루기 힘든 중력을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가속운동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중력은 우주적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브라이언 그린은 중력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기 위해 가속운동에 대해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속운동은 속도의 크기나 진행 방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력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진행 방향만 수시로 변하는 가속운동을 살펴봅니다. 회전하는 원판 안에 있는 두 사람이 느끼는 힘을 설명하는 것을 이해해보죠. 책의 그림 3의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판이 회전하면 힘을 느낍니다. 이 상태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 자체가 중력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지구인들은 두 개의 우주정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과 중국에서 쏘아 올려 운행 중인 우주정거장입니다. 이 우주정거장들은 회전하는 원판의 원리로 인공적인 중력을 만들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원판 안에 두 사람을 보면 원판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큰 힘을 느낍니다.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는 진행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실제보다 자의 길이가 짧아지고 그 상태로 길이를 재면 실제의 원주 길이보다 길게 나옵니다. 중심에서 원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원주와 반지름 사이의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기하학은 평면 기하학인 것이고 구부러진 공면에서라면 원주와 반지름의 비율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가속운동을 겪고 있는 공간은 평평함을 잃어버리고 휘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변할 때마다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곧 시간이 휘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 회전 원판의 가장자리 쪽으로 기어가고 있는 짐은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자신의 위치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가속도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전하는 토네이도의 내부에서는 증가하는 가속도와 느려지는 시간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속도가 커졌기 때문에 시간이 휘어진 정도, 즉 시간의 곡률이 커진 것이다. 이것은 시공간은 중력에 의해 왜곡된다는 결론이고 휘어진 시공간 자체가 곧 중력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시공간이 중력에 의해 왜곡된다는 말을 더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 브라이언 그린은 두 가지로 조건을 단순화해서 생각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우선 공간만 고려하고 2차원 공간으로 단순화해서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단위로 조건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같이 질량이 큰 물체는 주변의 다른 물체들에게 커다란 중력을 행사합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태양처럼 질량을 가진 물체가 우주 공간에 존재하면 그 일대의 공간은 질량의 존재로 인해 휘어진다고 했습니다. 우주는 천체들이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러한 천체들의 질량 분포 상태에 따라 우주 공간은 그 형태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접근하는 또 다른 천체는 질량이 큰 천체가 만든 휘어진 공간을 따라 궤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질량의 존재 자체가 공간을 왜곡, 즉 휘어지게 만들어서 중력을 전달한다는 것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뉴턴이 찾아내지 못한 중력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아인슈타인은 휘어진 시공간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찾아낸 셈입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왜곡한 시공간의 중력이 주변 천체에게 전달되는 속도는 빛의 속도라는 것도 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력이 크면 왜곡도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은 더욱 느리게 진행됩니다. 이로써 블랙홀 주변에서 시간이 다른 천체보다 더욱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발표된 후 우주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직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보지 못한 천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블랙홀입니다. 아인슈타인 이론이 발표된 시기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이 이론을 전쟁터에서 확인한 슈바르츠 쉴트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밤새 아인슈타인 이론을 해석해서 블랙홀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슈바르츠 쉴트는 시공간의 왜곡 형태를 수학적으로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슈바르츠-쉴츠 해를 찾아냈다. 그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만일 어떤 별의 질량이 매우 좁은 영역 안에 밀집되어 있어서 질량을 반지름으로 나눈 값이 어떤 임계값보다 커지면 시공간의 왜곡이 급격하게 커져서 그 근처에 존재하는 물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별의 중력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빛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응축된 별에서는 빛조차도 중력권을 탈출하지 못한다. 이 별은 과학자들에게 어두운 별 또는 동결된 별이라고 불려지다가 존 휠러에 의해 블랙홀이라는 멋진 이름을 갖게 되었다. 블랙홀에 대한 연구는 각 은하계가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은하계 안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서 그것이 만들어낸 왜곡된 시공간을 따라 수많은 천체들이 궤도를 돌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인간은 우주의 근원과 진화 과정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브라이언 그린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계를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까지 거꾸로 돌려보면 이 광활한 우주는 지극히 작은 공간 속에 엄청난 밀도로 응축된다. 우주 내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동차와 집, 건물, 산들은 물론이고 지구 자체를 포함한 목성, 토성 등 여러 행성들, 그리고 태양을 비롯한 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모든 은하들이 상상을 초월한 밀도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초기 우주의 모습이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한데 뭉쳐져 있는 이 공간은 오렌지나 완두콩 또는 그보다 더욱 작은 크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주가 막 탄생하던 순간에는 모든 것이 하나의 점 안에 거의 무한대의 밀도로 응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대폭발이 일어나 그 내용물이 한지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우주의 진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설이다. 이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미시 세계를 설명하는 물리학의 세계로 진입해 봅시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